저는 매주 이제 세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8월 달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8월 말까지는 매주 두세 문제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는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촬영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문제지가 지금 현재 제 밴드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해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밴드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분명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과목이 쉽고, 그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하면서 우리가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라,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해 놨다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달 코스에 이제 한 순환, 그 다음에 2달 코스에 또 한 순환, 그래서 4번 정도가 돌겠죠. 8월 달까지니까. 그러니까 매주 이제 두세 문제가 꼭 나갈 거니까 이거를 꼭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심기일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첫 진도 중에 하나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 이제 기본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 이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교육공사라 하면, 이런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차라리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가볍게 틀린 것으로 지금 연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X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OX가 습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이에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중개라 함은, 개업공사라 함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꼭 첫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꼭 첫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나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 틀렸어요. 이거는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것,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게 정답이 됐어요. 그죠? 1번 정답입니다. 그럼 2번 중개업이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니까 출발점 꼭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 가지 요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 저는 지금 현재 여기다 박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키워드 밑줄을 쭉 그으면서 이제 풀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하자고요. 자, 다음에 3번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것만 나와야 돼요.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나오면 이때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럼 맞았죠? 다음에 이제 중개보존이라 하면, 그럼 중개보존 하면 출발점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소속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만 나와야 된다?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았어요. 그죠?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을 한 자.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단순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최근에 이 문제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의 태도를 묻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 관련 판례의 태도를 물었는데 1번 틀린 것 그랬으니까 X는 구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례 한번 쭉 읽어두시면 이게 차라리 쉽죠. 용어의 정의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키워드가 약속 요구했어요.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보수를 받아야 되죠, 중개업은. 그러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맞았죠? 예. 다음 2번 질문. 중개인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판례죠. 아주 생각보다 잘 내는 판례입니다. 다음 3번. 우연한 기회 단 1회. 우연한 기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 건물 전세 계약의 1회 정도 알선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1회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죠. 이 키워드고. 다음에 4번입니다. 금전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역시 부수 떴죠.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체계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부수적으로 했어요. 역시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럼 역시 맞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상가 건물의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시죠? 우리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사물에 대한 알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 대행은 알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은 해당한다 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죠. 지금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죠. 그러므로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 판례를 묻는 문제와 이제 단순형의 문제를 연습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3번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로 이제 판례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제 좀 더 심화 있는 문제를 볼 거니까요. 오늘은 기본 문제를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럼 몇 개냐라고 묻는 문제는 꼭 OX를 치면서 이걸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광업권입니다. 그럼 광업권은 지금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광업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X입니다. 그럼 광업권이 왜 안 되냐면요.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되고요.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미채굴의 광물 알고 있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거를 채굴하는 권리예요. 이게 광업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광업권 다 안 되는 거죠. 이거. 중개대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이전성이 없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성이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동산질권도 중개사물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무허가 건물은 되는 거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인 이상은 중개사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역시 되는 거죠. 공법상 제한이 붙어있다, 사법상 제한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접도구역 내 토지, 상속보호구역 내 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공법상 제한이 붙어있어도 되고요. 또 가압류가 돼 있다, 사법상 제한이 붙어있어요. 이것도 되는 거죠. 가압류가 된 아파트. 물론 사는 사람이 바보겠지만 됩니다. 그럼 5고요. 선박입니다. 중부동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다음에 가식의 수목이에요.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가 된 것만 되는 거죠. 임목, 등기된 수목 집단이 임목이죠. 가식의 수목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고, 다음에 대토권. 이주한지 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죠. 그러니까 대토권은 되지 않는 겁니다. X죠. 이게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거 몇 개? 2개입니다. 2개가 다행히 2번에 있죠. 그래서 다행히 2번에 2개니까 상관없는데 몇 개냐의 문제에서 한 문제씩 꼭 내는데 2개가 1번에 있고 3개가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옮겨 적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곰곰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